저거지 영감 또 왔네. 30년을 저러고 사는데 참 불쌍하지 않아? 불쌍하긴. 제 팔자지 뭐. 경상도 어느 작은 고을. 장이 서는 날이면 한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늘 같은 자리. 장터 끝 구석진 곳. 사람들은 그를 거지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30년을 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구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무 그릇 하나 앞에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넣으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굶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번 돈으로 밥을 사 먹었습니다. 딱 한 끼, 저녁 한 끼만. 그것도 제일 싼 밥.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장터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저 영감 돈을 모으나? 아니면 술을 마시나? 하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술 마시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할아버지는 해가 지면 사라졌습니다. 마을 밖 산기슭, 허름한 움막 하나. 거기서 혼자 살았습니다. 불도 제대로 안 들어왔습니다. 겨울이면 얼마나 추웠을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영감 자식은 없으시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외롭지 않으시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이. 그 미소가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분 양반 아니요? 할아버지의 걸음걸이가 남달랐습니다. 말투도 고상했습니다. 손도 거칠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얼굴은 때로 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오셨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역시 침묵. 처음 몇 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시지요. 밥이라도 먹고 가시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정중하게.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장터로 갔습니다. 구걸하러.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도 익숙해졌습니다. 거지 영감이라는 존재. 이제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터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30년간.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장터에 나왔습니다. 떨면서, 얼어붙으면서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러다 얼어 죽으십니다. 집에 가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당장 가셔야죠. 젊은이가 할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억지로. 할아버지는 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젊은이가 따라왔습니다. 제가 불이라도 피워드리겠습니다. 움막 안.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 깨진 그릇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사십니까? 돈도 좀 모았을 텐데.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돈은 다 썼습니다. 어디에요? 좋은 곳에. 그게 무슨 뜻인지 젊은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겨울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영감, 영감.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옮겼습니다. 이장 집으로. 의원을 불렀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가족이 없다잖아. 그럼 어떻게 하지? 할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아무도 모르게. 며칠 후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정신 차리셨습니까? 이장이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패를 끼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좀 더 쉬세요.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음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지만 제 집이 편합니다. 할아버지는 고집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할아버지는 벽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런 종이, 흐릿한 글씨, 30년 전에 쓴 편지.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오. 재산도 명예도 모두 버렸소.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 것이오. 내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 기억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양반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 큰 기와집, 수많은 하인들, 모든 것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만 셋. 당시 사회에서는 큰 문제였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 할아버지는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첩을 들이기로. 아들을 낳기 위해. 부인은 반대했습니다. 영감 제발. 하지만 할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대를 이어야 하오. 첩이 들어왔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1년 후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하지만 부인은 병들었습니다. 마음의 병, 깊은 슬픔. 부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말했습니다. 영감, 나를 버리시는구려. 무슨 소리여. 나는 아들이 그렇게 중요했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소? 부인은 울었습니다. 며칠 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발견했습니다. 여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는데 집이 무슨 소용입니까?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기로. 재산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집은 절에 기증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구걸하며, 속죄하며, 30년간 해결과 여운 4,000-4,500. 할아버지는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여보, 이제 곧 당신에게 갈 것 같소.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소?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장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오늘은 왜 안 왔지? 젊은이가 움막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할아버지.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미소를 지은 채 장례를 치르기 위해 사람들이 움막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벽장에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상자 안에는 은자가 가득했습니다. 30년간 모은 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 돈, 그리고 편지. 사람들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할아버지의 죄를, 할아버지의 속죄를.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시오. 특히 과부와 고아들을. 내가 만든 과부, 내가 만든 고아들처럼 부디 그들이 행복하기를.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영감님, 30년간 거지로 살며 푼돈을 모았던 이유,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뜻을 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과부와 고아들을 도왔습니다.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장터 구석. 할아버지가 앉았던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30년을 산 사람. 이제 평안히. 사람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구걸을 했는지, 왜 돈을 쓰지 않았는지, 왜 혼자 살았는지. 할아버지는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평생의 벌을. 하지만 할아버지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늘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마도 돌아가신 부인에게도. 오늘날도 그 장터는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비석도. 사람들은 가끔 그곳에 들러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저지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어떻게 용서를 구할 것인가? 할아버지는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30년, 긴 세월.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짧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비하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재산도 명예도 대도 사랑하는 사람만 못합니다. 할아버지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늦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댓글로 의견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